안녕하세요. 저희는 홍익대학교에서 온 AOA 팀이고요. 저는 발표자 홍성민입니다. 저희 연구 주제는 사물 인터넷을 위한 고효율 영상 보안 솔루션입니다. 저희 발표 목차로는 위와 같이 진행이 되겠고요. 저희가 연구한 것은 IoT 기기 간에 이미지를 주고받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해킹에 의해 데이터가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미지 인크립션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인크립션은 암호화라는 뜻이고 반대로 복호화는 디크립션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이미지를 암호화하고 전송한 뒤 복호화함으로써 데이터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의 모티베이션입니다. IoT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2025년 IoT 제품의 사용이 한 750억 개에 달할 정도로 IoT 시장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그냥 참고 그림인데요. CES 2016에서 인텔이 선보인 IoT 제품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IoT의 발전과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이 시큐리티입니다. 실제 한 설문에 의하면 IoT 발전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 시큐리티라고 할 정도로 IoT의 보안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IoT의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무엇인가 하면은 IoT가 가지는 프로세서는 데스크탑의 CPU처럼 그 고성능 프로세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도 크면 안 되죠. 그런데 보안에 필요한 암호화 알고리즘은 굉장히 복잡하고 연산량이 많아서 IoT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D1 SoC를 이용해서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블티 있는 연구를 위해서 그 기존의 컨벤셔널한 시스템보다 하이스피드하고 에너지 이피션시하게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실제로 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동작 순서를 보시면 서버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 인크립션 키를 이용해서 인크립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더넷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크립티드 이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모니터로 출력을 하는 것이고 그 클라이언트에서 마찬가지로 디크립션을 하고 모니터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저희 블락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많은 모듈들이 있는데요. 저희 연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액셀러레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 크립토그라피는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미국의 표준인 AES 그리고 우리나라 키사에서 개발한 시드, 아리아, 하이트 이렇게 총 4가지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메모아이제이션은 메모리 블락을 이용해서 반복되는 연산을 스킵시키는 기법입니다. 아키텍처에서 사용되는 기법인데 저희는 그 하드웨어로 구현하기 위해 그 D1 SoC 상에서 온칩 메모리 램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어프록시메이션은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 연산의 그 정확도를 조금 감소하고 이렇게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메모아이제이션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미지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 120비트 블락 단위로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블락씩 암호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암호화할 때 AES를 기준으로 10사이클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암호화가 되면 그 결과를 출력을 하고 그 메모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블락을 암호화할 때 먼저 메모리 블락에 결과값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바로 리유즈함으로써 한 사이클 만에 그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피드와 파워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메모아이제이션을 적용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리유즈가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그러니까 저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같은 색으로 보이는 픽셀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미세하게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서 리유즈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프록시메이션을 적용하여 그 리유즈 레이트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실제 그 결과로 0.8%의 퀄리티가 조금 낮아졌지만 어프록시메이션을 적용을 해서 0.8%의 퀄리티가 낮아졌지만 리유즈 레이스를 4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연구 성과를 설명드리면 저희는 그 커터스 프라임 16.0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액셀러레이터의 스피드와
파워가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한 그 베이스라인으로 기존의 그 암호화 알고리즘을 단순히 하드웨어로 구현만 한 것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엑셀러레이터는 메모아이제이션과 어프록시메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저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그 퍼포먼스 게인으로서 저희가 기존에 목표를 했던 하이 스피드와 에너지 이피션시에 대한 결과로 23.98%의 스피드업과 14.88%의 에너지 세이빙이라는 그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의 그 Y축을 보시면 그 스피드업이라고 되어 있고 맨 아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갈수록 속도가 빨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 그래프의 Y축을 보시면 노멀라이즈드 에너지라고, 거기는 맨 위가 1이 돼 있고 거기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에너지가 세이빙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가 잘 나와서 그 쿼터스를 이용해서 얻은 결과들을 토대로 논문 2개를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1개는 현재 제출을 해서 리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1개를 제출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는 2가지 데모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데모는 그 앞서 설명드렸던 이미지 인크립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듈을 보시면 하늘색 모듈은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암 프로세서에서 수행이 되는 것이고, 짙은 파란색 모듈은 저희의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왼쪽부터 보시면은 호스트 PC, 그리고 서버, 클라이언트, 그리고 각각의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PC에서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 각각의 필요한 세팅 과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서버에서 이미지를 인크립션을 하고 모니터로 출력하고 이더넷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이미지를 받아서 디크립션을 하고 모니터로 출력을 하고요. 그래서 2번을 연속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현재 호스트 PC에서 그 세팅을 하는 과정이고, 디크립션이 성공적으로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결과도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D1SOC의 그 세븐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저희 메모아이제이션의 파라미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다른 키를 가지고 실행시켜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다른 암호화 알고리즘을 넣었을 때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2번째 데모입니다. 저희가 모티베이션에서 암호화 알고리즘은 굉장히 복잡하고 연산량이 많아서 IoT의 프로세서로 구현을 했을 때 그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저희는 그 암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구현한 것과 저희의 엑셀러레이터의 그 속도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드를 3가지 준비했는데요. 각각의 보드는 동영상 엠팩 파일을 디코딩해서 스트림하게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1번 보드는 베이스라인으로 이렇게 아무런 추가 연산 없이 디스플레이를 하고, 2번 보드는 저희의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인크립션과 디크립션을 한 뒤 디스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1번 보드보다는 그 속도가 느리겠죠. 그리고 3번 보드에서는 마찬가지로 인크립션과 디크립션을 하는데 키사에서 제공하는 C코드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보드를 동시에 실행시키면 1번 보드에서는 30초가 걸리는 동영상이 저희 2번 보드에서는 32초가 걸리고, 그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3번에서는 약 5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희 엑셀러레이터가 9배 이상 빠르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2번 보드가 저희 엑셀러레이터가 들어가 있는 보드고요. 3번 보드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연산 속도가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1번 보드와 비교했을 때도 연산 속도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무래도 3번 보드는 끝까지 보시려면 한 5분이 걸리고요. 1번 보드와 2번 보드는 끝이 났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D1SOC에서 저희는 VJ, 이더넷, SDRAM 등 많은 컴포넌트들을 사용했고요.
마지막으로 알테라 심사 기준을 토대로 컨클루전을 해봤습니다. 3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기술 적용 수준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4가지 크리토그라피를 구현하였고 그 메모아이제이션과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 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및 완성도에 대해서는 그 퍼블리케이션과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알테라 제품의 활용도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IoT 관련 연구를 하는데 SoC 보드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ARM 프로세서만 가지고 개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하드웨어 임플리멘테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D1 SoC를 이용해서 IoT 환경을 모델링했고요. 그리고 IoT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를 설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실제 노블티 있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D1 SoC 보드를 잘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그만 AOA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